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불법 계엄 1주년까지 9일이 남았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넘어서 느닷없이 계엄령 선포를 함으로써 그 1년 뒤가 되는 오늘까지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우리가 80년 동안 이룩한 헌법체제가 그 쇼크를 견뎌내고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나라 발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있었던 일을 윤석열 몰락의 기록,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한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몇 달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앞에다가 제가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왜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라는 말을 인용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은 소설가 김성한 선생이 임진왜란을 다룬 5권짜리 7년 전쟁의 4권 앞에다가 작심을 하고 써놓았던 글입니다. 무능한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는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권력이 있으므로, 권력이 있으면 자연히 사람이 유능해집니다.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고 최고급 정보를 접하게 되고 최고의 엘리트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는 무능하려고 해도 무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능했다 이거죠. 왜 무능했겠습니까? 윤석열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고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추태를 벌이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어떻게 지금 귀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국민의 힘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윤석열과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장악해가지고 오늘 또 장외 집회를 하면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한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을 만나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고 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과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국민의힘이 한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선거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 1년을 총괄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동기보다는 그 결과를 두고 논하는 게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황교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공화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헌법을 공격을 했습니다. 헌법의 기초가 되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선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적이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고 이제는 국민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황교안이가 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한 일만 골라서 하는 좌파의 프락치 역할을 했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윤석열, 그 다음에 국민의힘 또는 이준석 등등 이런 사람들의 지난 1년 동안의 행동을 이렇게 곡선을 쭉 그리면은 이상하게 이재명, 윤석열의 행동은 같은 평행선을 그릴 겁니다. 그 평행선은 뭐냐면 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윤석열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조정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딱 펴졌을 때 국민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펴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사법 리스크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으로서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시켜준 것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군대를 선관위로 보낸 순간부터 한국의 보수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보수의 반 이상이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집단으로 바꿔버린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두고 한국 보수 세력의 이 정신병으로 남아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폭하든지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한국 보수가 같이 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 보수청은 건재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탈출해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 장동혁과 같은 운명을 맞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진보 좌파는 관심이 없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좌파를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맨정신 보수를 공격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탕진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를 완전히 분열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거기에 비호 세력들이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힘을 부정선거 음모당으로 극우 컬트 그룹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요사이 특검이 진행되고 동시에 지금 내란 관련 재판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윤석열, 여인영, 곽종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세력을 한 번 더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장한 윤석열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선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고 예의에도 맞지 않고 막말을 마구잡이로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게 나는 결백하다. 부하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절망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장동혁은 도대체 어떻게 된 존재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소지향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뭉친다는 거죠. 극우 세력끼리 뭉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경선을 할 때는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꿔가지고 이 극우적 생각을 가진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힘당의 당원들이 취향에 맞는 후보를 뽑겠다. 이런 지금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축소지향이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하향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극우 세력은 항상 똘똘 뭉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똘똘 뭉칠수록 일반 국민들과는 멀어져 가지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어지고 그러나 똘똘 뭉치는 그 밀도는 강해지고 그러면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그냥 터져버립니다.
폭발해버립니다. 자폭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자폭의 길로 가고 있고 구제불능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 이게 12월 3일 개업 1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론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그 그늘에서 민주당의 폭주는 계속됩니다. 민주당이 내란 관련 TF를 만들어가지고 70몇만 명의 공무원들 상대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마 큰 자충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먹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워낙 엉뚱한 짓을 하니까 또 윤석열이 법정에서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과 윤석열은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을 돕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는 거죠. 이제 해결책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층이 아직은 건재하니까 보수층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해체가 답일 것입니다. 그 해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 있는 맨정신 세력이 한동훈 노선으로 돌아가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든지 아니면은 분당을 하든지 해서 따로 정상적인 보수 정당을 만들든지 하는데 국민들이 여론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의힘에 전화를 걸고 또 지역구에서 뽑아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해가지고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1년을 요약을 하면은 윤석열, 국민의힘, 장동혁, 윤어게인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즉 프락치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면서 양심 믿는 보수 세력, 나라를 걱정하는 맨정신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삼아서 오늘 또 내일 또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공화국의 적이냐? 국민의 힘이냐? 국민의 적이냐? 하는 데 대한 보수층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